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노하우와 또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은 대응의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팁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피의 대형주가 막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멈추기 시작을 하면 순환매 시장이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순환매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대형주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는 기간 조정을 가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약간 모멘텀, 또 뉴스, 또한 테마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가면서 주가가 움직여 가는 것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예, 지수나 또 대형주 이런 것들은 약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을 갑니다. 조금 아래로 눌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시면 안 된다. 특히 실적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주가가 좀 더 우리가 매수한 것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평단 조절을 해주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뭐 평단 조절은 뭐 아무거나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때라는 것에 대해서 잘 또 한번 느끼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루닛을 열심히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한 그 타겟에 맞춰서 열심히 또 우리가 드리블을 또 했습니다.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가는 것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추구해 나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종목들 체크해 가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중에 제가 여기 써놓지 않은 것들도 어만 퓨어셀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일정 수익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 새로운 종목을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기술이고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우리 같은 경우는 꿈쩍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다르게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리스크는 훨씬 더 적게 가져가면서 같은 수익률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아침 일찍 또 KB금융에 대해서 장 시작하면서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2025년 210번째 11월 5번째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정도면 땡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가 얼마였어요? 12,600원 뭐 이 정도 수준을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7.5%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포인트 잘 짚어드렸으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잘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현금화 시켜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아침에 제가 또 여러분 ISC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예, 바로 평단 프리마켓에서 평단 조절을 하고요. 장이 또 개장이 됐을 때 우리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종목 교체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수익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도 조정을 더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진 않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관련주들은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이 눌린 거, 조정을 더 많이 받은 거 여기로 또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드리블 해 나가는 데서 노하우이기도 하고 센스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F 머티리얼즈는 과거에도 글쎄 한 2주 전이나 3주 전쯤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해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장 조정에서 저는 그래도 10% 편입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난번에 방송을 갖다 열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왜 제가 지금 저런 구간에서도 공략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방송하면서 야 이거는 꼭 잡아야겠다 이런 표현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이것도 제가 매수 시간을 아니 제가 16,900원에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17,000 그리고 나서 바로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리 매수를 걸어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다 보면 조금 제가 경우에 따라서 먼저 사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될 수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17,300원이라고 400원 올랐다 그걸 안 사고 그러면 어떡하냐. 진짜 좀 아쉽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동종목은요. 앞으로 두산하고요. 같이 보세요. 두산, RF 머티리얼즈 이제 같은 놈이다. 엔비디아하고 동조화돼서 가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블랙웰, 루빈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GPU 생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렇죠. 하죠. RF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공급망이 편입이 되면서 실적이 1년치가 이제 확보됐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4, 5년 전 생각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더 얼마나 어떤 것이 더 많이 오를까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아주 포인트는 제가 여기 나름 색칠을 좀 해서 친절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 영업이익이 이 정도는 특히 이제 환율만 좀 변동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거 제외하고 나선 저 정도 영업이익 나는 것들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적자에 석자 전환해서 이미 쭉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제가 발견한 거는 꽤 한 달, 두 달 전인데, 두 달 전쯤에 발견했는데 이걸 이야기 드릴 수 없었던 게 계속 랠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가 요번에 조정 들어오면 매수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026년도만큼은 충분히 거래해 볼 만하다. 조정시는 무조건 매수다. 목표가 얼마냐? 3만원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저도 그 정도도 생각을 해봐요.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는 주가는 3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한번 진행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026년, 2027년 이 정도까지는 AI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 특히 AI 버블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현재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일 경우는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과정일 때 버블이 끝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AI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 이런 것들이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계속해서 이제 블랙 시리즈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거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감가상각이 떨구는 해가 2028년입니다. 처음 나타나는 게.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요, 회사가 감가상각을 털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좀 과열되긴 한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글쎄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 젠슨한 CEO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봤던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피지컬 AI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RF 머티리얼즈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 한참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정 올 때 매수한다라고 욕심을 냈던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몇 분 안 하셨더라고요. 말 없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아니면 또 우리 저 체크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할 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하나 그냥 얘기 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 뭡니까 뭐 댓글을 쓰는데 거기다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거기다가 엄지 표현 다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보다 많이 형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형님 누나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할 줄 모르셔도 저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일단 여기 무너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26,600원 이 자리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미 10% 이상 수익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괜찮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또 드립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볼게요. 그리고 내일 또 추세나 상황이나 시장 상황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대응해 갈지 또 조금 더 음봉 뜬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안 좋은 장에서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종목은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평단 조절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5,000원까지 열어두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평단 조절해 갈 겁니다. 일단 저는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가이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IM투자증권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도 4쿼터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 이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3쿼터보단 좋아지죠. 요 점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메모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상당히 또 리바운딩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내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쿼터의 실적이 꺾이냐? 그러면 안 꺾여요.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통 12개월 포워드로 보잖아요. 그럼 업사이드 레벨 어떤 경우로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올해보다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면 영업이익은 2배로 늘어난다. 삼성전자가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올해보다 내년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2배로 간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장주니까 우리가 체크량 해볼 때 실제로는 과거 대비로 하면 95,0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선 적정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좀 체크해 보면 2배 정도로 간다. 그럼 저걸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요. 이상적인 부분은 13만 5천에서 15만 원, 이 정도 평가가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 하면서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밸류에이션을 더 쳐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사실 HBM4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열심히 좀 개발을 또 해서 상당 레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이 못 따라온다는 뉴스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HBM4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또 상당히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주식한다고 시작하면 대부분 시작하는 것이 삼성전자니까요. 그런 또 모멘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PQ가 계속 늘어나면서 뭐합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가진 해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이런 쪽으로 가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선반영되지 않았냐라고 또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난해가 아니군요. 우선, 3달 전이군요.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7만 원까지 거래를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다른데 거래를 좀 했었는데, 제가 보는 과정은 글쎄요. 지금 전체적인 수준, 내용이나 매출 내용으로 보면 계산을 딱 해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3분기 들어서기 저 목표를 보고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정한 게 그 당시에 9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거보다 계속해서 되게 10%씩 업사이드로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QOQ 대비해서 10%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매크로보다는 실적을 보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처음으로 제가 10% 비중을 표시했는데 여기 아래까지는 열어둘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는 조금 열어둬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여기선 또 슈팅이 일어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젠순항 때문에 제가 못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팍 치고 올라가면 더 되게 공매도도 나올 수 있고 단기 매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같이 거래를 하는 쪽에서 생각해보면 제 경험치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단 조절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이평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이 QOQ 대비 성장하는 종목은 뭐 한다? 예, 정배열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1이평을 갖다 누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22, 61평과 21평 사이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스트롱 바이 쪽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구간에 거래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으로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된다. 스윙 거래는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것들 보기보다는 그 흐름을 갖다 잘 파악해 가면서 밸류에이션도 측정해 가는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항상 4분기 12월 달 종목이거든요, 여러분. 이 종목은 12월 달 종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4쿼터 실적 좋아요. 자, 이거 언제 사느냐, 이 부분만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SD, LG에너지솔루션이 뭐 하겠어요?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공장 증설하면은 2차전지 분야에서는 코인테크 이거밖에 없잖아요. 공장 자동화, 그럼 또 코인테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해마다 보면 제가 이 연구를 해봤어요. 야, 이 종목에는 어떻게 좀 보통 실적을 갖다가 꾸려가나 했더니 4쿼터의 상승 실적을 갖다 이빠이 또 땡겨주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부터 1월 한 중순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눈치 보기 장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리를 어디서 잡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이 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수급상이 불안하니까 조금 더 보다가 과감하게 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 6천원대 후반, 16,500원이라고 한번 볼까요? 거기서 잡아서 2만 원까지 간다 해서 우리가 미스할 만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시고, 다음에 제가 더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 또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에도 좀 관심이 있고, 삼방용 조명, 또 ESC 압력 센서 뭐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방산통신 시스템에서 국내 점유율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요. 잠수함은 축전지 100% 독점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잠수함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도 좀 봐줘야 되고,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나 또 PQ 이런 부분들 지금 움직이는 내용들이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 부분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으로 깔고 가는 맛이 주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요. 좀 바닥은 좀 형성하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내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비율로 지금 조선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같은 형태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EPS 증가분도 그렇고요. 자,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이 동종목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 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남들도 다 이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갔어요. 한 5%, 6% 치고 올라가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보류하면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증가하는 건 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1분기에 조금 빠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쿼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4쿼터가 우리가 좋으면 12월 말부터 1월 초, 이 사이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수 포인트를 갖다 모니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바운딩이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이게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어제 같은 날 매수하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저 혼자면은 어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보고. 그런데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요, 움직이는 패턴이 아주 길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회는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눌리고는 눌리는, 살짝 눌리는 구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략 포인트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 언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종목이 좀 매수 포인트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범한 퓨어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또 수소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이 관련된 수소 발전 관련된 분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또 수소 발전 제3 3.0 버전을 갖다가 또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멘텀은 12월 달에 좀 가지고 있고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가스터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 발전 부분은 우리가 원전 진행되기 중간에 상당히 어떻게 돼요? 보충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방산에도 항상 따라붙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거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안 하셨어요. 한 두 분밖에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몹시 섭섭하긴 했는데, 이걸 또 눌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은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이 잡힐 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건 어차피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만 선택 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아니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캐나다 잠수함 오케이가 아니고 노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팍 빠지고 버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그때는 정리해야 되죠. 손절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겁먹어서 아무도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판단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아, 디어요. 여러분들 뭐 한참 좋을 땐 디어요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쨌든 뭐 잘 치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한두 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들고 계신 분 계시면서 지금 소갈이 엄청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또 리포트를 또 다시 체크해 보다 보니까 뭐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뒤로 밀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 빨간색 부분을 써놓은 거 중요한 건 차이나 매출 아니겠습니까? 한국 매출하고요, 재팬 매출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한학령인데, 여러분 그 한국인 무비자 방문을 내년까지 허용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중국 방문도 같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문제 있는 내용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그 타임까지는 좀 기다려주면 모멘텀은 분명히 들어올 거다. 실적은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 점 좀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블 차이나 같은 경우는 정산이 조금 지연돼서 다음 분기로 이연됐으니까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꼬꾸라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엔터주 관련된 부분에서 다 같이 되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나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동반해서 같이 빵 치고 올라가요. 그렇다고 뭐 그냥 뭐 우리가 조금 눌렸다고 해서 섭섭해하면서 버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 정도 위치에서는 버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뭐 저희는 SM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좀 눌렸다고 해서 지금 우울해하거나 찝찝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항상 우리 마음은 그렇죠. 매수하거나 바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잘 나오는 것들도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주면서 특히 모멘텀 지금 뭐 오로지 생각하는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이 돼야지, 즉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다. 실적은 있다. 그런 것들을 믿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망체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있는 동안만큼은 뭐 문화산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보다는 뭐 문화나 이런 쪽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뭐 이런 쪽 드라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밀어주는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략을 했는데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잘 빠져나왔죠. 수익 내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 기간 동안은 엔터도 같이 빠졌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차이나 매출이 인식이 안 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시그널을 기다려야 되죠. 제가 항상 내려갈 때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간은 여러분 일봉이 어떻게 돼요? 21선으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죠. 근데 처음으로 붙어 들어왔어요? 예, 붙어 들어왔어요. 자,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작은 1번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 초기 이제 시그널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시그널은 뭐예요? 이제 일봉이 21이동평선 윗단으로 올라가 주면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방을 하잖아요. 21이평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횡보해줘요. 22윗단, 윗단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 여기서부터 매수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11월 한 중순 넘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때 공략하시면 이때 엔터 관련된 부분 참 또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사신 분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평단을 맞추실 때는 222등 평균선 이 아래 조금 맞춰야 돼요. 지금 공략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에너지를 먼저 쓰잖아요. 제가 다음에 DOU를 분명히 공략을 할 겁니다.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 그때 참고하셔가지고 뇌피셜을 작동시켜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신규 공략주로 모니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1부 마치고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